네, 이번 R 프로그래밍 시간에는 저희가 이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회기식을 피팅하는 방법, 즉 회기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는 저희 이론 수업 자료 안에 있는 예제 1번, 즉 기온이랑 이 아이스크림 자료, 이 표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산출해야겠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 R에서 이용하는 요 데이터 형태는 보통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프레임을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 거고요. 이때 우리가 설명 변수 x에 해당되는 요 템퍼레처 기온을 temp라는 변수로 할당을 할 거고요. 그때 그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은 요 자료를 의미하겠죠. 이건 이제 저희가 벡터 형태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의할 점이 바로 앞에 C를 꼭 붙이셔야 되는 거, 요거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Y에 해당되는 이제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아이스라는 변수로 할당을 할 거고, 이제 그때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은 이제 자료에 요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아이스 언더바 데이터는 이름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 자체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표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은 설명 변수를 x라고 하고 반응 변수를 y라고 하죠. 이걸 직접 값들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언더바 데이터 요 자료에서 달러 표시를 하고 템프를 하게 되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스 언더바 데이터 자료에서 템프라는 변수의 값을 추출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요거에 대한 그 벡터 형태의 값들이 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x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언더바 데이터 달러 표시. 그래서 아이스는 바로 요 자료가 되겠죠. 요 자료를 제가 y 값에 넣겠다 이제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하고 y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베타를 이제 회의 개수를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구한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정규 방정식의 연립을 통해 가지고 얘는 이렇게 구했었고요. 베타 0 햇은 바로 이렇게 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타 1의 햇은 얘부터 먼저 구해야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걸 구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공식이 되는데 색깔을 좀 달리해서 요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로 i는 1부터 7까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계산한 게 바로 요 파트가 이제 분모인데 요 안에서 계산된 게 요겁니다. x 빼기 민 x.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겠죠? 자, 가로치고 여기네. 여기 가로치고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값이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돼요? 다 합해야겠죠.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합합니다. 그럼 이게 자체가 요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x의 편차 y 편차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이 요거겠죠. 여기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를 곱하면 값들이 쭉 나올 거고 그거를 썸 합해라 하게 되면은 요 파트가 바로 분자인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베타 1의 햇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괜찮죠? 자, 좀 지워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타 1의 햇을 산출을 했고요. 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베타지로 햇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색깔 좀 달리 해가지고 베타헛은 이렇게 공식이 되죠. 그래서 먼저 y의 표본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요 베타1의 햇은 여기 있죠. 요거는 여기서 계산된 값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곱하기 여기 x의 표본 평균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베타 지로의 햇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각각을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최소 제곱법에 의한 회귀 개수들이 추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공식을 통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LM이라는 펑션 아래에서 이제 제공되는 LM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한 번에 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은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분석이고 널리 쓰이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R에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R 프로그램 자체가 통계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LM이라는 펑션은 리니어 모델에서 앞에 L이랑 M을 딴 거예요. 자, 그래서 LM 하시고 자,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LM 넣고 괄호 열고요. 여기다가 반응 변수, 물결, 설명 변수 넣고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이름 적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저희의 그 자료에 의하면 LM 반응 변수가 뭐예요? 아이스죠? 아이스, 물결, 템프 이게 이제 설명 변수죠. 콤마 데이터 이꼴인데 저희가 데이터 이름이 그러니까 요 변수가 들어져 있는 데이터 이름은 아이스 언더바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회귀 분석을 하는 그 펑션이에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서 모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런 결과가 나오죠. 참고로 여러분들 요게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어떤 명령어 쓰고 아래다 명령어 쓰지 않고 옆에다가 이제 쭉 이어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요 LM 함수를 실행을 해서 모델에 넣고요. 연달아서 모델을 실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아웃풋이 나오겠고요. 코에피시언트 해가지고 요 회귀 개수를 나오죠. 바로 인터셉트 회귀 절편 즉 베타0 햇이 나오고요. 요 값 베타1의 햇이 나오겠네요. 저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한 결과와 LM 펑션을 통해서 구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 우리가 추정한 그 회귀 개수 있죠? 그거에 의한 회귀 직선도 한번 같이 겹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캐터 플롯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x에다가는 저희가 x축에다가는 템퍼레처 기온을 넣고요. y축에다가는 아이스의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PCH19라고 하는 것은 이 포인트의 모양이 되는 거죠. 시커멓게 색칠되어 있는 거. CX2라는 것은 점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X11, X의 라벨, 템퍼레처 이렇게 이름을 쓰겠다. Y 라벨의 세일즈는 여기 세일즈를 표현하겠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스캐터 플롯이 짝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빨간색 라인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AB 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선 먼저 모델에서 회귀 분석을 피팅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거를 실행을 하면 뭐가 되냐면 요런 정보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정보가 여기 보시면 조금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아이스 LM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썼어요? LM 달러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넣었죠. 이것도 하고 데이터는 지정을 안 했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직접 요 y와 물결 x를 직접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두 개 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회기식을 피팅을 한 다음에 이 피팅된 값을 여기 AB 라인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간색이다, 굵기는 2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스캐터 플롯에다가 이 라인이 겹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회계 직선 추정을 해보고 한번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예제 2번 문제로서 그 아이스크림 자료에서 저희가 회기 분석을 추정을 했죠. 이때 우리가 오차 분산의 추정량 X제곱의 값도 한번 R을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차는 다음과 같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0이고 시그마 제곱이랬어요. 근데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우리가 S제곱, 즉 잔차 제곱의 표본 분산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좋은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비편향 추정량이라는 또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R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구하려면 잔차의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잔차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yi 빼기 yi 햇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을 구해야 돼요. 이 피팅 값을.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추정해서 집어넣었었죠. 저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베타0 햇과 베타1의 햇을 계산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 플러스 베타1의 햇 곱하기 뭘 넣으면 돼요? x, 즉 요 기온의 값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요 x 자체가 지금 기온의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y 햇의 값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팅 값들이 다 7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y 햇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R에서는 predict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델을 집어넣고 앞에서 설정한 회기 모델을 집어넣고 new 데이터에다가 데이터.frame 해서 temp, 이 템프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우리가 모델에서 사용된 설명변수 이름과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템프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요 x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한 번에 예측 피팅 값을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식에 대입하든 아니면 아래서 제공해주는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하든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자, y 햇을 구했기 때문에 레지듀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y에다가 y 언더바 햇을 빼주면 레지듀얼이 바로 이렇게 또 7개가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R에서 RESID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모델을 그냥 집어넣게 되면 바로 레지듀얼을 구해줘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렇죠? 레지듀얼 구할 땐. 그래서 이 레지듀얼을 우리가 RES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래서 우리 공식에 의해서 요 EI의 제곱을 한 다음에 sum 해주고 이거를 거기에 대한 n 빼기, 이게 length x는 x에 대한 길이를 말하는 거죠. n 빼기, 그러니까 아마 이게 7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바로 2.164286이라는 s 제곱값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 값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s 값이 나오겠죠.